눈이 뻑뻑하고 따갑고 겨울 되니까 치아도 흐릿하고 인공 눈물 넣어도 아이고 뭐 잠깐뿐인데 근데 이거 혹시 실명까지 가는 건 아니야? 그래, 실명되면 안 되니까 루테인, 뭐 오메가3, 뭐 블루베리 결명자 눈에 좋다는 거 그거 한번 먹어보자. 야, 내가 아는 분이 그랬는데 눈 운동 그거 하면은 실명 안 된대. 솔직히 말해서요, 안구건조증은 뭔가를 더 먹어서 이제 낫는 병은 아니에요. 안구건조증은요, 눈 표면 환경을 바꿔야지 좋아지는 거죠.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야, 이건 진짜 효과 있다 라고 말하는 14일 2주간의 안구건조증 루틴, 집에서 그대로 따라할 수 있게 딱 핵심만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눈 주치 아인슈타인 이재호입니다. 안구건조증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나이가 먹어서 눈물이 조금 잘 안 나오나? 눈물이 적어서 생기는 건가?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근데 이 눈물의 양도 중요하지만요, 눈물의 질이 더 중요할 때가 많아요. 우리 눈 표면에는 눈을 보호하는 아주 얇은 막이 하나가 있어요. 이걸 눈물막이라고 부르고요, 보통 3개의 층으로 구성됩니다. 지방층, 수성층, 점액층이 있어요. 지방층은 우리 증발을 방지하는 뚜껑 역할을 하고요, 수성층은 눈을 좀 촉촉하게 해줘요. 점액층은요, 눈물이 눈에 잘 착 달라붙게끔 하는 접착제 역할을 한단 말이죠. 이 중에 하나로 문제가 생기면 눈이 단순히 뻑뻑하다를 넘어서요, 따갑고 화끈거리고 시리고 침침하고 심하면 두통과 구토까지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눈이 흐려졌어요, 이게 시력이 나빠진 게 아닐 수 있어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내가 건조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시력 자체가 떨어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카메라로 비유하면요, 렌즈 표면이 깨끗해야지 선명한 화면이 나오잖아요. 눈도 마찬가지로 각막 표면에 눈물막이 매끈하게 돼야지 이제 빛이 잘 통과가 돼요. 그런데 이 눈물막이 불안정하고 표면이 거칠어지고 상처가 생겨서 그렇게 되면요, 시야도 흔들리고 뿌옇고 글자가 갑자기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시력이 요새 나빠졌어요 라고 느끼는 분 상당수 중에 각막, 백내장, 망막 쪽에 특별한 이상 없어도 건조증 때문에 시력의 질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저것 다 해봐요. 루테인, 오메가3, 뭐 블루베리, 결명자차, 눈 운동, 눈 마사지 등등등 다 해보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안구건조증을 2주 만에 바꿔지는 핵심 해결책은 영양제는 아니에요. 눈 운동 있잖아요. 이 눈 운동이 피로 완화에 도움을 주는 것은 가능을 해요. 하지만 안구건조증 치료의 근거는 매우 미약하거든요. 눈을 또 세게 마사지하고 비비는 분들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제 오히려 더러운 손에 의해서 염증이나 감염의 위험성이 있어요. 또 녹내장 환자분들은요, 이것 때문에 안압이 또 오를 수도 있고요. 음식이나 차 같은 경우에 이론상으로서는요, 항산화 도움은 있어요. 하지만은 치료 수준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뭔가를 제가 더 하자 이게 아니라요, 지금 눈을 더 망치는 습관을 끊자, 그리고 눈물막을 회복시키는 루틴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구독하고 계실게요. 이 3가지는요, 실제로 진료실에서 이제 가장 효과가 좋은 기본 루틴입니다. 첫 번째요, 3에서 4초에 한 번씩 눈을 완전히 깜빡이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으로도 1분에 10번 넘게 정도 깜빡여요. 그런데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또 책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10번 이상 깜빡이는 것을 5번 이하로 뚝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게다가 더 큰 문제는요, 깜빡이긴 깜빡인데 살짝만 깜빡이는 거죠. 이러면은 눈물막이 제대로 퍼지지 않고 계속 말라가는 거예요. 특히 중요한 업무 중이거나 아니면 운전 전후 또는 핸드폰 보기 전에 완전한 깜빡임을 한 10번만 해줘도 눈이 훨씬 편해져요. 이거 체감 차이 꽤 있어요. 안구 건조증의 상당수는요, 눈꺼풀 테두리에 있는 기름샘, 마이봄샘이라고 해요. 여기에 문제가 같이 있어요. 기름세미가 막히면요, 기름막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그러면 눈물이 점점점 빨리 이렇게 증발해서 더 건조해지거든요. 아까 눈에는 이 눈물층이 3가지 층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거기 있는 이 기름층이랑 수성층이 이렇게 조화를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면 더 건조해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필요한 게 온찜질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3분 정도, 이게 따뜻하다 정도가 기준이지 뜨거우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찜질했으니까 끝났네 하고 찜질만 하고 이제 주무세요. 그런데 찜질만 하고 끝이 아니에요. 이제 찜질은 기름을 녹여서 나오게 만드는 준비 단계고요. 그 다음에 꼭 해야 하는 게 있어요.
눈꺼풀 세정, 속눈썹, 눈썹 라인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제 시중에 있는 눈꺼풀 세정제를 이용해서 속눈썹 안쪽 뿌리까지요 깨끗이 닦아준다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인공 눈물을 하루에 7, 8번씩 넣는 분들 있어요. 근데 너무 자주 넣으시면요 눈 표면에 필요한 성분들이 오히려 씻겨 내려가기도 해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단 2가지예요. 한 번에 한 방울만 넣어도 되고요, 10방울 넣어도 눈에 남는 양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다 흐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봉 후에 오래된 제품은 과감히 교체해야 돼요. 병으로 된 거는요 한 달 이상 지나잖아요. 그러면 과감히 교체하세요. 오염 위험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인공 눈물만으로 만약에 해결 안 된다, 그래서 인공 눈물 더 넣어야지, 이게 아니라 눈물막을 망가뜨리는 원인을 같이 잡아야 한다는 거죠. 이 루틴을 하면서 이 3가지는 꼭 줄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눈을 이렇게 비비거나 아니면은 손으로 꾹꾹 세게 누르는 분들, 그거 안 돼요. 스마트폰 독서 연속으로 30분 이상 보는 거, 그거 안 되고요. 30분마다 20초 정도는 멀리 있는 것을 보면서 눈을 좀 쉬어줘야 돼요. 자외선에 바람이 노출되거나 이러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항상 UV400 정도의 선글라스랑 바람 많은 날에도 보호 안경 같은 걸 써서 눈을 좀 보호해줘야 돼요. 안구건조증은 눈물 부족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눈물막의 질이 무너지면은 뻑뻑함을 넘어서 통증, 두통, 시야 흐림까지 갈 수 있어요.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시야가 정말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충혈되고 분비물들이 동반되고 각막의 상처가 의심될 정도로 많이 아프고 이럴 때는요 절대 혼자 버티지 말고 안과에서 정확히 진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눈은요 신기하게도 바뀐 습관만큼 좋아져요. 오늘 알려드린 14일의 루틴 딱 2주만 해보세요. 그리고 진짜 편해졌네? 이 느낌이 오는지 꼭 체크해 보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에도요 괜히 겁주지 않고 진짜 도움이 되는 눈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